네,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P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현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XAI 관련된 내용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X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이전에 저희 XA 관련 영상들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 XA 기법들이 이미지 위주로 좀 발전되어 오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데이터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어, 좀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앞서 다뤘던 여러 기법들을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,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등을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그래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퍼터베이션과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들이라고 적어 드렸는데요. 퍼터베이션이라 하면은 이제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린 샤프, 라임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.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이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가 있죠. 네,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,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퍼터베이션 기반이 되는 샤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, 그다음에 퍼터베이션을 기반했을 때, 기반으로 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고, 이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점,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연구실 내부적으로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는데요. 그래서 그때 어떻게 좀 활용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결론을 끝으로 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백그라운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백그라운드로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이제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, 즉 샤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샤프는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라임이라든지 뭐 딥 레프트, 딥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이라는 군을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? 통합하고 이에 대해서 새로이 셰플리 밸류를 이용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였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셰플리 밸류는 또 협동적, 협력적 게임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었던 것이고,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제 샤프는 지금은 이제 커널 샤프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셰플리 밸류를 알아야 샵 밸류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. 이 역시도 계속 어,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셰플리 밸류는 이제 셰플리라는 사람이 직접 제안한 협력적 게임 이론에 근거한 상금 분배 과정의 방법론입니다. 그래서 뭐 수식과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요. 이 수식에서 결국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령 어떤 I번째 참가자가 있습니다. 이 I번째 참가자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I번째 참가자가 속했을 때의 게임 스코어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게임 스코어의 차이에 대한 것을 전체 경우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셰플리 밸류를 통해서 어, I번째 참가자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, 혹은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, 사실 이 플레이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모든 그 I번째를 제외한 모든 영향력을, 뭐라 그럴까, 모든 조합을 좀 계산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. 달리 얘기하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샘플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전체의 조합을 유추하겠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셰플리 샘플링 밸류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요. 사실 이 지금 저희가 샵 라이브러리,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샘플링 기법을 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
특히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의 개념이 적용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. 몬테카를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이 기대값의 어, 기대값은 n개 전체의 샘플의 평균과 유사해진다라는 어떤, 네, 결국에는 샘플링을 통해서도 어, 모집단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엔 몬테카를로 샘플링의 어,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변수의 영향력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변수의 영향력과 결합시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어,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예측 모델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변수별 설명력을 어, 나타내는 이 설명 모델, explanation 모델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과 이거는 이제 별개이고요. 결과적으로는 G를 이제 다시 얘기하면 F의 결과값을 G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을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G라는 함수는 이 G 프라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까이 Gi 프라임은 아래와 같습니다. 가령 어떤 샘플에 대한 실제 밸류들이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얘를 이제 이 각 변수, 지금은 변수가 4개인 상황이고 세 번째 변수의 값이 결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그러면 얘를 이제 simplified 버전으로 바꾸게 되는데요. 각 변수의 실제 값이 존재하는지 나타내는 1010으로 구성된 그 변수를 구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의 z는 이 실측값으로 구성된 부분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. 가령 Z는 지금 보시면은 0.3 NA10이 될 수도 있고, 뭐 0.3, 4 NA-NA가 될 수도 있고, NA4, NA10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원본 그 자체도 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simplified 버전이 되면은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1001로 표시가 되어 있죠. 사실 여기서 x 프라임 구하고 x 프라임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어, 뭐 같은 내용입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실측값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된 어, simplified 변수들을 이제 가지고 이 explanation 모델을 설계하고 그때 explanation 모델은 어, 리니어하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성을 한다. 라는 게 특징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한 집값이 우리 예측 모델의 결과와 어, 동일해지도록 유추하는 것이다가 핵심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 파이 i입니다. 즉 i번째 변수의 영향력이 이 파이 i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파이 i를 어떻게 구하냐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샵 밸류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,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번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네. 확인해 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샵 밸류가 이 i번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그 샵 밸류의 목적은 어떤 샘플에 대한 정답, 이게 리그레션이든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의 특정 클래스의 확률이든 이 값을 예측하는데 각 변수의 기여도를 확인함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. 시각화를 했을 때 실제 예측값이 fx가 이 정도가 있을 때 파이 제로는 그냥 이를테면 트레이닝 데이터, 샘플링을 한 샘플들을 가지고 구한 어떤 예측값이 되는 것이고 각각의 첫 번째 변수, 두 번째 변수, 세 번째 변수, 또 네 번째 변수에 대한 시각화.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증가하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감소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러한
퍼터베이션 기반, 즉 변수를 제외하고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의 퍼터베이션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이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샵, 라임 등이 이렇게 퍼터베이션 기반의 방법론들이고, 이 퍼터베이션이라 함은 이 상황에서는 특정 입력 값 또는 입력 변수의 제외를 의미하게 됩니다. 참고로 이제 퍼터베이션과 많이 쓰는 혹은 혼동되는 표현이 퍼뮤테이션인데요. 이 퍼뮤테이션, 변수 값의 퍼뮤테이션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퍼터베이션의 가정은 이게 변수의 영향력, 설명력을 어,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입력 값 또는 입력 변수가 제외됐을 때에 인한 그 예측력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퍼터베이션 기반의 방법론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모델 어그노스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적어도 커널, 네, 커널 샤프의 경우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모델 어그노스틱한 점이 큰 특징인데요. 가령 이러한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딕션 모델이 있고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이 있습니다. 그러면 프리딕션 모델은 프리딕션 모델대로 어떠한 예측값 혹은 결과값을 산출할 것이고 그 결과값이 만약에 0.56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퍼터베이션 기반으로 한 퍼터베이션을 적용해서 구한 이 익스플레이션 모델을 통해 결국에 우리는 각 단어별 이제 어떤 스코어들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각 단어별로 이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텍스트에는 어떻게 퍼터베이션을 적용할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되게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. 사전에 지정해 놓은 단위가 있을 것입니다. 가령 띄어쓰기라든지 뭐 명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토크나이저라든지 이렇게 지정해 놓은 단위로 텍스트의 토큰화를 적용하고 그 해당 토큰들, 쉽게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. 토큰들을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퍼터베이션을 어, 지정할 수 있고 뭐 샵의 경우에 제가 언어 모델을 토크나이저 방식을 따른다고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단위로 이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기서의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이제 텍스트의 경우에는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고 또 단어의 구조도 중요하고 단어 간 배치를 의미하죠. 단어 간 배치가 중요하고 즉 단어의 문맥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렇게 단순히 단어가 빠지고 추가되고 이런 것들은 이 문맥 정보를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단순히 해당 단어의 존재 유무에 따른 정보량 변화 자체만 중요시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라임, 샤프, 그리고 샤프를 조금 더 시각화함에 있어서 개선한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. 트렌샵까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우선 예측 모델을 위해서는 AI 허브, 감성 대화말 뭉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버트를 활용했습니다. 뭐, 요 클로버트 베이스 센티먼트 요 웨이트 네임인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총 60가지의 감정 클래스가 있는데요. 이 60가지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첫 번째 라임의 적용 결과는 띄어쓰기 단위로 제가 보았는데요. 이제 그 중에서 어, 이 세미나기 딱 좋은 날씨네 라는 문장에 대한 클래스를 느긋함으로 예측하였습니다. 그랬을 때 느긋함에 느긋함으로 예측하는데 지금 비례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단어들은 우측과 같고 이제
세미나는 느긋함과는 좀 다른 반대되는 느긋하지 않는 쪽으로 좀 영향을 준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샵 적용 결과인데요. 샵은 좀 이 라임의 결과와는 다르게 모든 단어들이 다 이제 느긋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어,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저 샵도 똑같이 단어 띄어쓰기를 좀 하고 싶었으나 불가피하게 이 버트 토크나이저 기준으로 좀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샵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누르면은 결과가 바뀝니다. 지금 위에 거는 이제 느긋이라는 예측된 어, 클래스에 대한 결과를 이제 체크해서 본 것이고 감사하는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. 이때 좋은의 단어 어원이 이제 어, 가장 이 감사하는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단어였고 반면에 세미나와 날씨는 감사하는 에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똑같은 샵 밸류를 가지고 단순히 좀 시각화함에 있어서 개선된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트렌샵인데요. 이제 예측 라벨의 비례한 영향력이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반비례한 영향력을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느긋은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똑같은 샵 밸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방법론입니다.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 중 대표적인 방법론인데요. 이 역시도 저희 연구실 다른 연구원이 발표를 한 것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Integrated Gradient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AI 기법으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활용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sensitivity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completeness입니다. 먼저 sensitivity는 어, 입력값이 변함으로써 출력값이 변했을 때 이 변화한 입력 변수의 이제 기여도를 그레디언트를 적분함으로써 어,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본 인풋과 베이스라인 인풋 사이에 입력값에서 발생하는 어떤 차이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completeness는 그래서 그렇게 기여도를 합쳤을 때 수치에 결과적으로는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. 또 추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라는 특징이 completeness입니다. 그래서 작동 원리와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요.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원래는 본 방법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넣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인풋이 있습니다. 즉, RGB 값이 모두 0인 데이터로부터 이미지로부터 실제 원본 데이터까지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이 샘플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 그레디언트를 결과적으로는 누적한다는 것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의 핵심 개념입니다. 그렇다면 이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텍스트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가 핵심이 될 텐데요. 텍스트의 경우에는 우선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트랜스포머 계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드 토큰을 통해서 이제 얘를 베이스라인 인덱스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뭐 LSTM이든 CNN이든 토크나이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패드 역할을 하는 인덱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그럼 아니면 아예 이미지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이미지로 지정했듯이 텍스트도 이제 텍스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. 즉, 다음과 같이 지금 이 문장은
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입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 지정해 줌으로써 여기서부터 이제 원본 텍스트까지의 또 그레디언트의 변화량을 이제 누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무엇이 됐든 이 그레디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어의 컨텍스추얼 정보가 담긴 임베딩 간의 연산으로부터 획득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선 퍼터베이션 기반의 방법론의 단점을 단점 단점을 이제 정확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뭐 가령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 코드를 넣어 드렸는데요.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감성 분석 과업의 어트리뷰션 스코어를 산출한 결과를 뭐 실제는 아니죠. 네. 그냥 가령 이제 예시 차원으로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. 만약 영문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띄어쓰기 위주로 버트에서도 토크나이즈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에 대한 뭐 클래스는 긍정이라고 보았을 때 아무래도 러브의 가장 큰 어트리뷰션 스코어가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같은 내용을 이제 한글로 보았을 때는 사실 보시다시피 뭐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트리뷰션 스코어가 가장 높지만 그 각각의 결과 자체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좀 불가피하게 후처리가 필요한데요. 가령 띄어쓰기 단어별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단어 내에 있는 토큰들의 어트리뷰션 스코어의 평균 값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. 아니면 나는 주요 품사, 뭐 명사, 동사, 형용사 등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 그런 경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디펜던시 파싱이라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함께 활용을 하게 됩니다. 뭐 가령 명사를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하면은 나, 데이터, 사이언스,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,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로부터 긍부정에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제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. 특히 이 키워드를 추출함에 있어서 어트리뷰션 스코어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. 결과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XAI 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큰 맥락에서 이 키워드를 추출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, 달리 얘기하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단어가 무엇인지, 그게 결국에는 키워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는 이 어트리뷰션 스코어를 구함으로써 키워드를 확인하고자 했었고요. 그래서 그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간단히 보자면 뭐 리뷰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리뷰 감성 분석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델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활용해서 리뷰 내에 각 토큰의 어트리뷰션 스코어를 산출하고 저희는 앞서 소개드렸던 디펜던시 파싱을 함께 이용해서 저희 나름의 이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을 구했습니다.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를 적용해서 이제 키워드를 추출했는데요.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어트리뷰션 스코어는 직접적으로 이 모델 자체의 성능에 좀 많이 디펜던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각각의 모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. 특히 버트의 경우에는 모든 GPU에서 90 거의 뭐 90 후반대의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버트를 이용해서 어, 키워드를 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캡텀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. 그 라이브러리 이용하면은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에 대한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뭐 실제 공식 홈페이지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시각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. 뭐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제
소음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에 있어서 이 데이터는 이제 실제 뭐 부정에 대한 리뷰였을 것입니다. 그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부정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칠수록 진해지는 것이고, 초록색이 긍정적인 리뷰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요.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소음이 될 테니까 소음이 이런 식으로 가장 붉게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. 그래서 실제 샵과 라임, 트랜샵,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좀 내용을 보았는데요.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각각의 방법론을 언제 사용할까? 그래서 퍼터베이션 기반 방법론들은 개별적인 샘플별 결과를 좀 확인하고자 할 때, 어, 혹은 이때밖에 사실 활용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어그노스틱한 점을 특징으로 하여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의 예측 모델을 구비할 수 있다 싶으면은 그 예측 모델의 결과를 같이 함께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, 내가 원하는 단위의 텍스트를 커스터마이징을 함으로써 어,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들도 개별적인 샘플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은 이보다는 전체 데이터셋 내 혹은 코퍼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전체 데이터셋 내 단어 간의 비교를 통해서 주요 텍스트를 확인하고 싶을 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욱이 이제 텍스트 임베딩에 컨텍스추얼 정보가 반영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활용했을 때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론이 조금 더 원하는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각 방법론군의 주의 사항으로는 이제 퍼터베이션 기반의 방법론은 퍼터베이션을 가한 샘플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문맥의 음,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, 특히 이 결정적으로 이 퍼터베이션 기반 방법론들은 변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단위 텍스트별 독립성 역시도 가정이 됩니다. 그래서 컨텍스추얼 정보의 유무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고요. 반면에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론은 이제 일단 예측 모델에서 필요한 토큰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후처리해야 하는 어, 과정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PU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점 함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필요한 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